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총장 불분만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우리 최수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겁나서 안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자리 문화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범위를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해서 다들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문화 중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분야, 음식이라는 문화 저희 그 정부부처에서 식당이나 음식을 누가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뭘 먹지 위해서 하나? 아니면 그 문화관광 체육부에서 할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갑자기 음식 얘기는 왜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뭐 이제 저희가 하는 분야는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뭐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현 정부 들어서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결성이 됐습니다. 그 전부터 저희의 그 범위가 기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게 다 대상이 됩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기업 그래서 이제 전체 정책 대상을 한 660만 정도, 630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게 660만이니까 거의 모든 자영업자와 기업이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기업 활동들을 같이 보게 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에서부터 벤처기업까지가 다 저희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음식 얘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아시죠? 이제 뭐 필땡면 해가지고 이제 그 평양냉면을 제가 처음으로 접한 곳입니다. 이제 한 27, 8 됐을 때 남산에 우연히 올라갔다가 쫙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쫙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무슨 식당이지? 하고 딱 일단 앞으로 쭉 가봤죠. 그랬더니 이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줄이 서 있으면 틀림없이 맛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맨 뒤위로 이제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칸 앞으로 갔죠. 앞으로 가서 드디어 이제 딱 들어가 보니까 저는 칼국수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냉면집입니다. 근데 워낙 저는 면을 좋아하니까 와이나 하고 이제 냉면을 딱 시켰습니다. 냉면 시키니까 이제 육수라는 거를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육수라는 게 뜨끈한 국물을 딱 한 손에 딱 주셔서 딱 먹는데 거기서부터 일단 기분이 상합니다. 이 육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기분이 나빠 있는데 이 냉면이 나왔습니다. 냉면, 저는 지금까지 그 물냉면은 평양냉면이고 비빔냉면은 한국냉면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을 때 처음 접한 냉면입니다. 국물이 그래도 좀 회색빛이 나는 동치미 색깔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크게 수돗물 색깔입니다. 거기에 이제 고춧가루가 좀 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 생성성들 이게 뭐야 하면서 일단 딱 먹는 순간 분노가 치고 이게 이런 건 음식이라고 되나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냥 식초란 식초를 듬뿍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김치 막 넣고 해서 온갖 거를 만들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식당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식당은 아무 죄가 없고 이 기다린 사람들, 이 사람 뭐하는 놈들이 이런 음식을 먹겠다고 줄을 서 있었다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대면서 이제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얼마가 지나서 우연히 그 부분을 지나게 됐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정말 모를까봐 내가 정말 잘못 먹었나 이상하다. 야, 한번 돌아보자. 근데 그 당시 어땠냐면 가격은 그 평양냉면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지금 뭐 12,000원, 13,000원 하는데 이때 이제 일반적인 그 한국냉면이 5,000원 할 때 7,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비싼 돈 내고 또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딱 먹어서 딱 먹는 순간 뭐가 바뀌었겠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먹으면서 아유 내가 미쳤지. 근데 이걸 왜 먹어? 막 이러면서 이제 미쳤다 하면서 먹고 갔습니다. 근데 그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냉면 맛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2번은 우연찮게 갔는데 3번째는 제가 원해서 그냥 가게 됩니다. 딱 가서 육수를 딱 한 숟가락을 먹는데 한잔하겠더라고요. 세상에 맛이 바뀌었나. 그렇게 맛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전혀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먹었던 우리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 필떡면역에 딱 가면 이제 필떡면역에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말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 냉면 맛을 알고 이렇게 혼자 오나. 그래서 냉면은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고, 이 집은 어떻게 되고, 을지면옥이 저기 있는데 의정부 계열이 어떻고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을지면옥을 또 가게 되죠. 을지면옥이 같은 이 집은 원래 육수가 없는 집이지만 이렇게 거기 탕이 있으니까 컵에 육수를 달라 그러면 육수를 잘 모르셨죠? 이렇게 육수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해주는 그 집을 보면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온다. 손주도 대학생 되는 손주들이죠. 문화라고 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소통의 수단입니다. 분명히. 전혀 몰랐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곳이 냉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혹시 여기서 아시죠? 뭐 이제 우리나라에 100년 된 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 뭐 얘기들은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두산이 100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부채표, 할명수라는 동아제약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질한테 얘기 있었던 농고반장이 100년이 넘었고 당연히 여기도 100년을 넘었습니다. 100년 넘은 이문설렁탕. 제가 이제 해드린 자료를 이제 스토리를 좀 바꿔서 순서가 좀 바뀝니다. 조금 추가되는 게 있고요. 이문설렁탕도 100년이 넘었는데 이 집은 이 집에 다들 여기 오늘은 좀 그 연령 나이 때문에 저보다 좀 연배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좋아하실 분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집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애지간한 식당은 한 3번 가면 맛있어요. 이 집은 처음 가면 소 누린내가 확 납니다. 어디 이제 종강역 바로 옆에 있는 데죠. 누린내가 확 나면서 그 냄새 나요. 그 소에게 역겨운 냄새란 냄새가 다 나는 식당입니다. 근데 10번을 갔거든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계속 가나? 왜 김수환은 왜 여기서 먹었을까? 그랬더니 10번째 가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무슨 이게 기적이, 이런 기적을 갖고 있는 음식들이 우리한테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10번 넘어서 가니까 하동관 갔다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변화된다는 게 이게 머릿속에 어떻게 되는 이런 음식들이 우리한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100년 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까 100년 된 기업이 한 8개 정도 된다, 10개 내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장수기업 100년 이상 된 거, 1000년 이상 된 기업도 21개가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기업의 내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문화라고 하는 것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길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중소기업이 663만. 이 통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2개를 쓰는데 한 가지가 300만 개, 340만 개 정도 되는 통계가 있고 660만 개. 이게 조금 최신 버전입니다. 이제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를 일일이라고 확인해서 만든 통계이기 때문에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구멍가게까지 다 포함된 숫자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소상공인이 62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공인도 법적인 모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 모든 식당이 다 소상공인이냐? 그건 아니고요.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경우는 10인까지, 제조, 운수, 광업, 건설 이렇게 하면 10인까지고 나머지는 정상이고 서비스업의 경우는 5인 미만. 좀 큰 식당은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 이렇게 중견기업이 하나 더 있죠.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될 때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조금 규모 있는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작은 기업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들이 왜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업종별로는 그 도소매 업이 가장 많습니다. 음식점이 제일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좀 애석하게 숙박음식업으로 좀 통틀어서 이렇게 표준산업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 계속 통계청이나 이런 쪽에 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숙박업하고 예전에 그렇게 많이들이 뭐 일본에서 했든지 뭐 장에서 여관에서 밥 먹고 뭐 이랬던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숙박음식업은 한 11%, 12% 정도 되지만 우리 주변에 제일 가까운 거는 오히려 또 숙박음식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존율은 이제 뭐냐면 1년 지났을 때는 몇 퍼센트가 살아난다. 2년 지났을 때는 몇 퍼센트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년 생존율은 한 이제 6개 정도는 살아남지만 5년이 지나면 7개는 죽더라.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많이 죽는 구도이면 틀림없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신생 기업이 한 해에 한 100만 개 정도 생산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한 70만 개 정도는 죽는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우리 기업 생태계를 보면 잘 아시잖아요. 이제 뭐 중국집이나 이렇게 배달하는 업체들 보면은 명함이 계속 바뀝니다. 똑같은 전화번호에 홍콩 반점이었다가 무슨 영화 반점 바뀌고 메뉴 똑같이 나오는데 계속 이름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생멸이 많이 저희가 다산다사 구도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많이 살고 많이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는 기업들, 그 살아남는 기업들은 뭐가 다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경기도에도 100년짜리 기업이 딱 100년, 이제 작년이 100년이었고 올해 이제 101년 된 기업이 있습니다. 안희록이라고 하는 여기도 3대째 내려오는 기업인데요. 기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식당입니다. 굉장히 큰 식당인데 왜 안희록이라고 이름을 줬냐면 이제 할머니께서 처음에 동사무소에 사업자 등록 같은 거를 하러 70대 때쯤 이때 시대 때죠. 갔더니 식당 이름이 뭐냐 이러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그냥 장터에서 국밥을 팔고 계셨기 때문에 식당 이름을 딱히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안성에서 제일 가는 식당이다. 안희록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구에 가면 뭐 구들관 뭐 이런 해장국집이 있죠. 이렇게 다 이름이 1등 가나 나라에서 1등 가고 안성에서 1등 가고 다 1등 해라는 이름의 일구, 일관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100년 저희 지정된 100년 가게입니다. 이 100년 가게는 자 이렇게 장수기업들을 좀 발굴하고 장수기업들의 노하우를 좀 같이 나누자. 그리고 장수기업들이 조금 그렇다고 100년 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당에 100년 기업을 100년 가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0년까지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들을 지원해보자. 라는 그런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년 이상이 되면 100년 가게라고 저희가 30년 이상의 점포 중에서 나름의 좀 성과도 좋고 주변에 평이 좋은 그런 데를 골라서 우리가 100년 가게라는 타이틀을 줬고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 저희가 이제 이런 현판 예술 이게 보실 때는 좀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100년 가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그런 대로 괜찮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평판들이 좋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뭔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1000개 정도의 100년 가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기지방청장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경기도가 제일 많은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땅덩어리, 우리나라에서 땅덩어리 넓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데에 비해서 인구가 좀 많고 또 이제 땅도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워낙 오랫동안 사업들을 많이 해왔으니까 업종은 당연히 음식점이 여기서는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원에 가장 많이 있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이제 먹는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뎅식당이라는 부대찌개 원조집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혹시 이제 식객에도 나오는 맛있는 녀석들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뎅식당이라고 해서 오뎅을 파는 집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부대찌개 미군 부대 옆에서 오뎅을 주로 팔는 식당이었는데 이 식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햄 같은 걸 갖고 오면서 좀 이것 좀 넣어서 끓여줘 보세요. 이것 해주세요. 뭐 하다 보니까 부대찌개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거의 기업입니다.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100년 가게로 운동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비대면 구조가 활성화됐죠. 그래서 HMR이라는 그 트렌드가 새롭게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어느 정도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밀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밀키트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밀키트가 뭔지 잘 드셔보셨어요? 예. 밀키트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레토르트 삼계탕 같은 거 통째로 돼 있는 거 끓여 먹는 거는 레토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순대 돼 있는 거 그냥 끓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먹는 겁니다. 라면처럼 다 또 파가 포장이 되어 있고 기름 하다못해 파스타를 위해서 면이 들어가 있고 또 파가 들어있고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를 다 직접 자기가 조리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사기 위해서 따로 파 조금 사고 고기 조금 사고 뭐 올리브오일 조금 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미 다 있는 거로 자기가 조리만 해 먹는 겁니다. 라면이랑 똑같은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밀키트 지금까지는 뭐 지금까지 유튜브 먹방이나 이런 부분을 썼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HMR이 밀키트가 뜨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식 횟수도 뭐 다들 짐작하시는 거죠. 식당 가기 불안하고 밖에 나가기 불안하니까 외식 횟수는 감소했고 특히나 소득이 낮을수록 외식 횟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HMR 시장은 정말 편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밀키트 저희가 어디 갔지? 프레시즈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프레시즈라는 곳은 이제 저희와 같이 백년가게 제품을 밀키트화하는 건데 밀키트 동준교라는 대표가 모토는 이제 요리로부터 세상을 자유롭게 하자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리는 만든 지 5분 내에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맛있을 때 간 요리한 제품을 먹을 수가 있나. 그거는 라면처럼 밀키트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없는 밀키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백년가게와 여기 이 회사가 강남에 있지만 공장은 그러니까 이제 식품 공장이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백년가게라는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죠. 저도 그래서 레토르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밀키트로 구상을 했습니다. 밀키트로 구성이 되면 우리 첫 번째로 만들 때 이제 네 가지 요리를 먼저 내놨습니다. 여기는 장흥회관이라는 데는 이제 이화겠지 그리고 진정교회 지동관 이렇게 일단 세 군데가 경기도에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할 때 그 백년가게 분들에게 사장님들께 좀 다들 좀 연배가 있으시죠? 쭉 물어봤어요. 밀키트화 하겠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해보자. 라고 그 이제 프레시즈하고 같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화횟집 여기는 이제 횟집이긴 하지만 낙지집입니다. 그래서 이화횟집이어서 혹시 이화여배를 나오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이화동 화성의 이화동이라는 곳에서 여기가 미화동이랍니다. 여기가 이제 횟집을 주로 했었는데 화성 거긴 갯벌 바다 바로 옆이거든요. 낙지가 많이 잡히니까 사람들이 낙지를 계속 해달라고 해서 낙지를 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밀키트화된 게 낙지 전골하고 낙지 볶음입니다. 근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가서 먹으면 당연히 생낙지로 하니까 맛있죠. 두 번째로 이제 장흥회관이라고 하는 데는 기름들이 다 좀 그런데 이천에서 장흥이어서 저기 전라도 장흥에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저희 경기도 장흥 옛날에 그 카페만큼 장흥에서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가게를 인수한 건데 한 20년 전쯤에 그때 이제 오랫동안 흥해라 스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이제 장흥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흥회관은 전골을 잘하는데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식품이 딱 나와서 일단 시식회를 했습니다. 딱 이제 사장님들 모아놓고 SOP를 공개를 하는 이분들 그 백년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SOP를 공개하는 아주 리스크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일단 밀키트가 만들어지면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딱 먹어보니까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 다 불러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거 이렇게 막 안 하면 안 된다. 정말 조금 더 관심 갖고 좀 간섭을 해서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고 한 달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나중에 저 사서 먹거든요. 지금도 집사람도 애를 참 좋아합니다. 낙지는 물론 냉동 낙지고 그렇지만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싸진 않거든요.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살 때는 싸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지금 로얄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이제 로얄티보다는 그래도 공공사업의 백년가게라는 타이틀과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로얄티는 몇 %를 좀 더 받는 구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딱 하니까 너무 지방청에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고 이제 저희 당시 이제 박병선 장관께서 저희 중소벤처그룹 장관이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바로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십니다. 당시 정세균 총리의 총리식당이라는 그런 이제 KTV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밀키트 메뉴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게 있었고 자상한 기업이라도 저희는 그 자발적 상생하는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대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에게 나름대로의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런 기업들을 자상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분들에게 밀키트를 선물해준 그렇게 홍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제 밀키트 제품들이 이제 수출까지 대회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어렸을 때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지금 큰애가 큰 딸이 보고 3입니다만 어렸을 때 영국에 좀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배가 거기서 먹던 음식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뭐냐면 이제 통조림이라는 빈 빨간색 통조림이 있거든요. 부대찌개에 가끔 넣어주는 그런 통조림이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잼 발라 먹듯이 이렇게 발라 먹어요. 근데 저는 그 역겨워서 못 먹겠는데 지금도 얘는 이 통조림에 빵 발라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얘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가끔은 얘기하죠. 언어는 잊어버려도 음식은 잊지 않는다 라는 말들을 계속 사실입니다. 지금 이 밀키트가 5개국에 팔려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프레시즈하고만 연결이 됐던 게 이마트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오뎅식당 음식도 나오고 있고 또 태극당이라는 빵집의 메뉴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메뉴들이 이제 그 다양한 제품 유통 경로를 통해서 밀키트가 되면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자가면 때 이분이 이제 이화의 사장이고 이분이 정준교 대표라는 프레시즈 대표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우리 원칙중 장관이시고요. 코로나 이화예지 사장님께서 제가 찾아가는 언제나 싱글봉들이세요.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소상공인들에게 또 경영가게에게도 새로운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고 이게 수출이 되고 있으면 지금 수출은 아마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 주로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곱창 먹을 누가 알겠어요. 곱창이 게장 잘 먹지 않는 그런 그러나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은 김밥 소풍 간다고 애들이 김밥을 싸가면 영국 애들이 다 도망갑니다. 비닐에 한다고. 이게 뭐라 그러냐면 시위드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해초를 먹는다고 아주 야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걔네들은 소풍 가면 뭐 하냐면 샌드위치에 식빵에 잼 발라갑니다. 그런데 그랬던 애들도 어른이 되고 그 어른들은 어떠냐면 이 식당에서 회전초밥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그 음식에 대한 부담은 어쩌면 이렇게 밀키트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슈퍼에서 보이는 것들 한국을 알았을 때 보이는 제품들을 통해서 알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호기심이 생기면 이 제품들이 다시 눈에 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작은 시작들이면 사실 이걸 가지고 뭘 대단한 걸 할까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뎅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50년 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밀키트도 하고 그리고 HM 레토르트도 하고 배달도 하고 식당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이 12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면 15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항에도 있고 사방에 있으니까요. 한 식당이 잘 된다는 게 생각보다 많은 물건 창출하고 많은 부를 이뤄냅니다.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수출이 되고 우리가 알려주는 방법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만 저희 중소벤처기업도 앞으로도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할 테니까 기업에 대한 것들을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